이제 어제 왁스업을 해가지고 메모하고 이제 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조체가 나왔고요. 기포가 지금 크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어제 진공 믹스기만 쓰고 진공 메모기를 안 썼더만은 내면에도 좀 기포가 좀 들어갔고요. 한두 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조도 뭐 깔끔하게 잘 됐고, 이런 주조나 폴리싱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크라운 시간에 아마 잘 배웠을 겁니다. 뭐 제가 경호소를 할 때 이제 뭐 폴리싱 하던 이 생각을 더듬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일단 우리가 주조체가 나왔을 때 이 주조체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책에 나온 것처럼 지금 뭐 사진이 이렇게 썩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 있어 좋지는 않지만은 주조체가 금속색을 띄워줘야 됩니다. 금속색을 띄워야 메탈이 산화가 안 된 겁니다. 대부분 TC 크라운 이런 걸 하면 보통 많이 태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기공소 가서 주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특히 포세린도 그렇고 저희들이 원심 주조기로 이제 주조를 할 경우 산화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고주파로 썼습니다. 어제 산소가 마땅 차나서 고주파를 가지고 주조를 했더만은 확실히 깔끔하네요. 그래서 약간 금속색이 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콤만 봐도 저희들이 우리 이제 기용소에서는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초록색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초록색이 많이 들어가면 보통 산화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TC, 그러니까 크롬 코발트가 아니고 니켈 크롬 같은 경우는 커팅을 해보면 주조 흐름이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포세린도 마찬가지고, 포세린도 이제 주조체가 흐름이 좋게 하려면 베릴륨을 써야 되는데, 베릴륨이 안 들어가면, 베릴륨이 들어갈 경우는 주조 흐름성이 좋아서 주조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속을 녹여보면 출렁출렁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멜팅 타임을 잡기가 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이런 니켈 크롬 같은 거는 보면 흐름성이 약합니다. 베릴륨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PFM 메탈로 쓰는 그 PFM 메탈도 요즘 베릴륨 못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법으로 금지가 되다 보니까 주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조체를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주조가 잘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주조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프루를 자르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 준비를 좀 잘 해야 되겠죠. 폴리싱을 해야 된다 싶거든. 스프루를 자르기 위해서 디스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포를 따내기 위해서는 바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2분의 1바부터 2분의 1바, 2분바, 4분바, 8분바 정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바힐도 둥근 라바힐과, 그리고 우리가 반은 이렇게 갈아서 많이 쓰는데 반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라바힐 쓰셔야 되고, 그리고 러버 포인터, 스톤 포인터, 러버 포인터. 그리고 스톤도 둥근 거 휠 종류로 해주고 포인터 종류로 해주고요. 그리고 라바 포인터 대시고, 뭐 나중에 이제 골드 같은 거 할 때는 실리콘 포인터도 있으면 훨씬 광택이 잘 나고요. 마지막으로 브러쉬랑 루지를 묻혀서 광택 내는 코튼 힐. 자, 이런 것만 있으면 폴리싱 하는데, 이렇게 크라운 폴리싱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커스텀을 다 만들어서, 이거는 세멘테이션으로, 그리고 PFM을 하지 않고 바로 제가 TC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학기는 시간도 없고 해서 TC 크라운으로 그냥 주조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이렇게 판이 개창을 해놓은 부분은요, 나중에 레진을 채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스크루 타입으로 한다면, 어제 제가 조각을 했는데 이거는 보여드리질 않는데, 조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10cm 정도로 스톤 포인트 자루 같은 이런 걸 잘라 가지고, 이걸 잘라서 이게 조각할 때 꼽아서 조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꼽아 가지고 요 부분에 분리제를 바르고 조각을 하시면 스크루 타입으로 얼마든지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 타입은 이렇게 홀을, 교환면에 홀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작년 학까지만 해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스크루 타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하는 학생들은 도제를 올릴 수 있도록 도제도 하고 또 커스텀을 이렇게 만들어서 알로그 방법으로 커스텀 만들어서 위에 지르코니아로 요걸 스캔을 받아 가지고 지르코니아 보천으로 만들어 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용소 다니는 학생들은 요걸 모델 스캔을 받아서 그걸 또 지르코니아로 밀링을 해서 신터링 과정 거쳐서 그레진까지 해서 자기가 해보는 학생. 그래서 뭐 전공 심하니까 기용소 다니는 학생들 좀 있고 해서 다양한 보철물로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 1, 2, 3학년들처럼 그 규정대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기용소 다니는 사람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르코니아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옆에 학생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는 일단 크라운으로 그냥 TC 크라운으로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안에 기포가 작은 기포가 들어있을 때는요. 자 이게 잘 안에 기포 미세한 것까지는 안 보이는데 제가 현미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보고 이걸 기포를 따내야 되지 현미경 없이 기포 따내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미경 보면서 작은 기포를 먼저 따냅니다. 그래서 서프루를 우리가 기포 따낼 때는 서프루를 잘 안 자릅니다. 서프루 잘라버리면 손으로 잡고 일하기가 작업하기가 용이하지 못해서 서프루를 안 자르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조체를 보기 위해서 현미경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현미경 보면서 자 안에 기포를 따낼 거고요. 자 하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포를 따내고 적합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하나씩 적합을 봐도 되고요. 적합을 좀 보기 쉽게 하려면 이제 이 부분 왁스를 조각할 때 메꿨던 부분을 왁스를 파내고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커스텀 하나를 빼냅니다. 빼내서 랩 아날로그에 장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적합을 보면 훨씬 적합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 적합을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그대로 일반 우리 지대치처럼 그렇게 핀 작업을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랩 아날로그를 써가지고 그렇게 확인해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일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기포부터 따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포의 크기를 보고 기포를 큰 바로 어느 정도 따내고 또 작은 바를 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기포의 크기보다는 더 많이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순서는 맨 먼저 기포를 따내고 적합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콘택을 봅니다. 콘택을 보고 그 다음에 콘택이 다 들어갔고 보철물이 다 잘 맞다 싶거든 그 다음에 교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대합체의 관계에서 교합지를 이용해서 교합점을 찍으면서 교합을 보고 마지막에 이제 스톤 포인트로 폴리싱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대합체가 없으니까 그냥 교합 폴리싱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교합 보는 건 없이.
자, 이 기포를 떠내고 그다음에 모델의 왁스를 빼내고요. 저는 휴지로 막아놨던 자리를 왁스를 빼내고 휴지보다는 솜이 좀 좋습니다. 솜으로 막아놓고 하시면 아주 빼낼 때도 잘 딸려오르는데 휴지는 끊어져요. 자꾸. 빼낸 다음에 어바웃 커스텀을 빼내서 적합 올 때는 이렇게 하나씩 빼서 랩 안으로 체결해서 네, 이렇게 해서 크랑하고 적합하게 한번 맞춰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자, 네, 크랑하고 기포는 잘 따진 것 같아요. 기포는 다 확인됐고 뒤에 부분 7번도 한 개씩 보고 잘 맞으면 다시 이제 브릿지 상태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역시 7번도 잘 맞습니다. 7번도 잘 맞고 있어요. 들어가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브릿지 다시 모델에 체결하고 브릿지 상태에서도 잘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볼 때는 만약에 콘택 부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왁스로 애드를 했다. 메모를 하기 전에 콘택 애드 했으면 애드 한 자리를 먼저 적합을 보고 나서 브릿지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애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조금 타이트한데 그래도 들어가네요. 타이트한데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프로 자르고 폴리싱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빡빡한 정도 같은 거는 지금 아직 내가 기포만 따냈고, 그 다음에 아직 보진 확인, 적합 정도는 우리가 원하는 한, 100마이크론, 100마이크론에서 120마이크론 정도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세멘트 공간이 한 100마이크론에서 120마이크론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딱 맞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정도 융통성은 발휘를 해주고, 그 정도 되면, 치아가 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우리 보철물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너무 헐겁다든지 너무 빡빡하든지 이러면 나는 내가 적합을 봤을 때는 이 정도가 괜찮다고 싶을 정도가 있더라도 환자 구간에서는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구간하고 석고 모델하고 치아하고는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석고 모델보다는 구간이 더 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고는 전혀 수분이 전혀 없고요. 구간에 들어가면 침이라든지 이런 수분 때문에 조금은 더 잘 들어가는 걸로. 모델에서 약간 애매한 건데 구간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부분은 쏙 들어가요. 근데 물론 이제 틸팅이 오거나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만은 자, 이 정도 됐으면 제가 이제 이 스프를 자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폴리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크를 이용해서 잘라 주시고요. 자, 이때는 이게 어차피 집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루브를 긋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바를 이용해서 그루브는 좀 핸딩을 도면서 그루브를 2분의 1바로 꽂고요. 기포가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2분 바로 좀 하든지 하고, 자, 우리가 스톤 포인트를 전체적인 표면으로 다 대고요. 스톤 포인트 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합면은 만약에 이게 대합치가 있다 이러면 대합치 교합 관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루브를 꺼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꼭 그렇게 한다는 순서는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루브를 끌 때 그루브를 잘 좀 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디스크가 있지만은 이 디스크는 엠브리자 부분을 우리가 크라운을 할 때는, 브릿지를 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형태를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엠브리자 부분을 탈 때 우리가 디스크 이런 것도 갈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더 얇은 다이아 디스크가 사실 PFM 할 때 많이 쓰지만은 이런 다이아몬드 디스크가 있거든. 그런 걸로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작업하는 거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해봐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하고, 엠보리자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 얇은 디스크지만은 다이아드러스에 갈아서, 그래서 엠보리자를 넓게 안 따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적합을 다 보고요. 이제 메탈 표면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게 이제 교합까지 다 봤다 그러면 우리 기공소에서 일할 때는 한 3분의 1은 크라운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광택 내고 하면 끝나기 때문에 요까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크라운 기사라고 이야기하면 이 적합을 잘 보는 기사를 우리가 크라운을 잘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릿지가 되면 틸팅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봐줘야 될 거는 마진. 일단 우리 보철물은 마진이 굉장히 잘 날카롭게 해서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잘 맞는다는 뜻은 마진 치아와 만약에 이 크라운하고 사이에는 절대 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래서 세멘트 했을 때 세멘트 공간으로 딱 맞도록 되고,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샤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마진도 잘 맞고요. 크라운이 잘 맞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태는 제가 오랜만에 조각을 하다 보니까 형태는 이쁘진 않은데, 일단 크라운 적합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 상태로 했으면 이제 여기서는
라바 포인트를 대고, 그리고 라바 힐을 대고, 라바 힐인데 가란 라바 힐을 대고, 그 다음에 라바 포인트를 대어서 광택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싱을 하는 순서도요, 이게 마지막에 광택을 내가 많이 내겠다 해서 라바 포인트만 많이 된다고 절대 광택이 나지 않습니다. 스톤 포인트 때부터 스톤 포인트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바 힐 깨끗하게 되고, 하나도 메탈 거친 면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정도 대놓고 마무리로 라바 포인트를 대야 표면도 매끈하고 나중에 진짜 얼굴이 막 비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중간에는 뭐 스톤 포인트 대충 되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라바 포인트만 많이 된다고 해서 절대 광택이 나지 않으니까 폴리싱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좀 유의하시고요. 하다가도 보면 제가 이렇게 스톤 포인트가 요쪽에 한 번 더 됐으면 좋겠다 싶거든. 그런 쪽에도 항상 한 번 더 미리 대놓고, 왜냐하면 라바 포인트 돼서는 그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마진 주의로. 그래서 스톤 포인트도 같은 스톤 포인트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가는 게. 그래서 우리는 용소 쪽은 워낙 작은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 그러고 보충 자동 때 항상 보안경 좀 껴주시고요. 저도 오늘 보안경은 안 가져왔는데 해주시고, 자 이제 라바 힐을 대겠습니다. 라바 힐을. 그래서 이제 집진기를 켜야 되기 때문에 잠깐 끄고요. 그리고 적합을 다 보고 그루브까지 다 끄고 교합 다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하이파레싱만 할 정도로 이제 남았으면 내면에 샌드를 쳐줘야 됩니다. 내면 샌드를 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알루미나나 글라스 피드로, 보통 이제 크라운 같으면 글라스 피드를 치죠. 글라스 피드로 내면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폴리싱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상태가 되거든 글라스 피드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